반갑습니다. 메가스토리 라바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통 아메리칸 바이크 인디안에서 나온 트래커 스타일의 바이크 FTR 1200을 시승할 건데요. 아메리칸 전문 업체에서 만든 이 트래커 스타일의 바이크는 어떤 매력을 발산해주고 있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우선 디자인을 볼 건데요. 인디안이라는 브랜드는 전통적으로 아메리칸 스타일 바이크가 매력적인 브랜드인데, 이번 트래커 스타일로 네이키드와 오프로드를 살짝 혼합시킨 그런 스타일 바이크로 나왔는데요. 우선 정면을 보시면 엄청 긴 프론트 쇼바와 헤드라이트, 라지에이터 등이 눈에 들어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헤드라이트가 정말 매력적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주간주행등이 딱 키를 돌리면은 인디안이라는 딱 주간주행등이 딱 들어오는데, 정말 매력적이네요. 이런 센스 참 돋보입니다. 그리고 이 큼직한 쇼바와 오프로드형 로드 타이어, 이걸 MT 타이어였는지 AT 타이어였는지 제가 아무튼 까먹었어요. 아무튼 오프로드와 온로드의 중간쯤 하는 타이어인데, 이런 것들이 트래커 스타일의 매력을 잘 발산해주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자, 사이드로 넘어오면 커다란 1200cc 2기통 엔진과 파츠들, 배기관들이 자리를 하고 있네요. 이 바이크가 좀 특이한 게, 기름 탱크가 앞쪽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뒤쪽 시트 밑으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게 또 큰 특징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무게중심 때문인 건지 어떤 이유인지는 저는 정확한 메카닉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름 탱크가 이렇게 뒤에 있네요. 그리고 이번 차량은 투어러 옵션을 넣은 차량이라서 뒤쪽에 이렇게 리어백, 사이드 리어백도 있고요. 백팩 등도 달 수 있는 파츠들이 존재하고 있네요. 그리고 탱크에도 원래는 백이 존재하는데, 차주분은 이 탱크백이 되게 사용하기 힘들어서 그냥 띄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되게 멋있어요. 이런 거 참 연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인상적이고 참 부러운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후면으로 돌아오시면은 후면 역시 세련되면서 각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트래커 스타일답게 좀 뒤쪽이 날렵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바이크가 인디안 하면 엄청 큼직한 바이크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진상으로도 엄청 큰 줄 알았는데요. 1200cc 오버리터 바이크 치고 생각보다는 가까이에서 실제로 접해보니까 그렇게 크다는 느낌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되게 이 모습이, 이 빵이라고 하잖아요. 이 바이크 빵이라고 하는데, 빵이 별로 크지도 않고요. 바이크 넓이도 되게 얇고 되게 가벼워 보이고, 또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네요. 자, 핸들 부분 같은 경우엔 레버들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아메리칸 바이크답지 않게 되게 작았어요. 버튼들을 되게 작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장갑 끼고 누르기에는 좀 작은 사이즈가 아닐까 싶었으며, 레버들의 또 그래픽 처리들도 좀 작아서 아쉬워 보였습니다. 방향지 시승과 비상등 버튼을 같이 묶어놨는데, 비상등을 켜려면은 이렇게 3초에서 5초 정도 이 레버를 꾹 누르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비상등이라는 게 비상시에 다급하게 켜야 되는 건데, 비상시에 저는 5초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조금 애매하네요.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게 다가왔습니다. 버튼 조작감은 나쁘진 않았는데 눌리는 느낌도 좋았고요. 근데 이제 버튼들이 많이 작다라는 거,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작아요. 이게 좀 더 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시인성이 그렇게 좋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웠어요. 물론 이보다 높은 등급은 디지털 계기판을 제공해주는데, 이 모델은 그냥 아날로그를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 밑에 아주 작은 정보창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게 또 창이 되게 작고요. 글자 폰트, 배경색 역시 좀 옛날 스타일을 가지고 와가지고 많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RPM도 이 작은 창에 표시되는데, 사실 눈에 확 들어오는 느낌의 계기판이 아니었어가지고 계기판은 솔직히 그 윗등급으로 가서 디지털을 가지고 와봤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디지털 계기판은 이왕이면 다 넣어주지 왜 이렇게 차별을 뒀나,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시트에 앉아가지고 아이들링 자세를 취해보면, 우선 이 바이크 시트고가 약간 높은 편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오프로드성 성향을 지닌 바이크라서 조금 높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게 맞는데, 시트에 앉으면은 후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류의 바이크들이 댐핑이 좀 내려가주는 성향이 있는데, 이 바이크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탔을 때 뒤꿈치가 닿지가 않아요, 양발이. 그리고 그런 큰 시트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끌바라고 하죠. 앉아가지고 끌바 하시기에는 조금 버거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200cc 치고 그렇게 무겁다는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한 발로 지탱 하시면서 아이들링식 가만
정차하시기에는 충분하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무게중심은 너무 아래쪽으로 가 있지 않았고요. 약간 중간쯤에 이렇게 무게중심을 가지고 온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자, 달리는 라이딩 자세를 취해보면 핸들 높이가 워낙 높아서, 그리고 높고 넓어요. 그래서 그냥 책상 위에 앉아서 아주 편안하게 자세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달리면서 뭐 불편한 느낌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뭐 그러나 시트의 착자감은 조금 단단한 편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엉덩이가 조금 배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시트에 사용된 이 가죽 재질이 뭔진 좀 모르겠는데 되게 조금 탄성도 있고요. 되게 좀 쫀득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뭐 시트에 앉았을 때 미끄럽거나 이런 경우는 좀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행을 하면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가 볼까요? 우선 시동을 키면 사실 너무 놀랐어요. 1200cc나 되고 거기에 2기통, 한 기통당 600cc 가지고 있는 이 커다란 바이크 엔진인데 너무 부드러운 엔진 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진동감이 저번에 두가티 슈퍼스포츠가 이보다 cc가 작은데도 이 바이크가 더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물론 이 진동감이요, 뭐 시트는 물론이고 핸들에 올라오는 정도도 되게 물론 4기통만큼 막 그런 무지막지한 부드러움은 아니지만 오버리트의 2기통 중에서는 지금까지 타본 바이크 중에 진동이 가장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행을 시작하게 되면 오버리터의 2기통에 이런 와다당하는 그런 진짜 초반 빠따 이런 느낌이 사실 너무 없어서 의외였는데요. 초반부터 엄청 괴물같이 터져나갈 줄 알았는데 그냥 SV650하고 비슷하거나 그것보다 조금 치고 나가는 게 아쉽다? 이렇게 그런 출력감을 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냥 밋밋하게 치고 달려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1200cc나 돼서 좀 겁을 많이 먹고 살살 주행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냥 스로틀은 마음 가는 대로 감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토크는 이제 한 4500rpm 즈음부터 터져주는데요. 이때 달려나가는 느낌이 꽤나 좋게 와닿았습니다. 이 토크감이 빠지는 구간은 이제 또 6000 초중반부터 빠지게 되는데요. 이 토크 사용 구간이 조금 너무 작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특이한 게 이 바이크는요, 초반부터 4000rpm까지는 정말 금방 치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4000rpm 사용 구간이 아주 길었어요. 정말 엄청 길더라고요. 4000rpm 구간이.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제가 정말 많은 바이크를 타봐가지고 스로틀을 이 정도 감고 이 정도 엔진 필링 느낌이면은 분명 5000rpm은 넘었겠지 하고 계기판을 보면 4500rpm이고요. 그래? 그러면 조금 더 스로틀을 땡겨가지고 엔진이 조금 더 요동치는 것 같아 하고 분명 5000rpm은 그냥 넘었겠구나 하고 계기판을 보면 4800, 900rpm 이런 정도로 정말 RPM 4000rpm 구간이 정말 긴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전 이렇게 한 구간의 RPM, 특정 구간 RPM이 이렇게 긴 바이크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최대 RPM은 이제 9000rpm 즈음이었고요. 5000rpm이 넘어가면 또 8000rpm 구간까지는 또 금방 쑥쑥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좀 아무튼 특이한 엔진 세팅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주행 중에 놀랬었던 거는 2기통의 오버리터인데요. 9000rpm 분명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 진동감이 진짜 부드럽게 느껴졌었어요. 이거는 제 두가티에는 정말 느낄 수 없는 그런 엔진 진동이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2기통의 그 어떤 바이크들도 9000rpm에는 분명 ong덩이를 되게 간지럽게 따갑게 만들어주는데 얘는 꽤 부드럽더라고요. 자, 이 엔진은 초반 가속감은 조금 포기하시고요. 4000rpm부터 6000rpm 사이에서 중속 구간을 즐겁게 즐기시는 게 가장 올바르고 좋은 느낌으로 타시는 게 맞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바이크를 타면서 단점이라고 봐야 할까요? 역시 오버리터 2기통이라서 저는 정말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저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니까요. 역시 이 엔진열이 정말 화끈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엔진열이 올라오는 게 역시 1200cc 2기통답구나 싶었어요. 이게 카울도 없고 되게 냉각도 나름대로 잘 되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열기가 되게 후끈후끈하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부분은 이 타이어 세팅이었어요. 이 바이크가 일반 도로용 그리고 오프로드 성격을 살짝 지닌 바이크라서 그런가 이 타이어가 일반 도로에서 타시기에는 조금 자잘한 이 타이어 진동이 많이 올라오는 걸 알 수 있고요. 무엇보다 노면 접지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일단 앞서 말한 빠당하고 치고 나가는 느낌이 없다는 게 이 타이어에서 많은 부분을 좀 깎아먹는 게 아닐까 싶은데 스로틀을 좀 강하게 좀 감아버리면요 타이어가 바로 스핀을 해버려요. 접지력을 많이 잃어버려요. 정말 많은 출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좀 달려보자고 스로틀을 감으면 우선 타이어가 자꾸 그극거리고 아무리 달리는 도중에 스로틀을 감아도 바로 스핀이 계속 조금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타이어 부분에서 너무 많이 감가시키고 있는 게 아닐까 이 출력 부분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의 경우에는 전후륜이 전부 아주 하드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강력한 충격을 완화해야 하는 오프로드성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반 댐핑량을 조금 하드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중후반은 약간 풀어놔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 충격 흡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초반이 하드하고 뭐 중후반은 조금 부드럽겠구나 하고 생각해서 방지턱을 좀 세게 넘어갔는데요. 그냥 초반부터 후반까지 전부 하드하게 그냥 묶어놔 버렸습니다. 어우씨 허리 나갈 뻔했어요. 아무래도 아메리칸 스타일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트래커 스타일의 세팅을 해보는 게 이제 처음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약간 세팅 계산법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이렇게 세팅이 조금 부족한 면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초반은 하드해도 중후반은 조금 부드럽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많이 들었어요. 아니면은 디자인은 조금 트래커 스타일이지만 도로용으로 만들었다면은 이 타이어 세팅이라도 조금 로드형으로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많은 아쉬움이 있었어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전후륜 브레이크가 좀 많이 밀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역시 단칼같이 잘 된다는 느낌은 많이 없었고요. 좀 밀려나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BS가 터지는 구간도 중반쯤부터는 떠다닥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때문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ABS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타이어 때문에 그립력을 다 놓쳐가지고 자꾸 타이어는 미끄러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ABS가 바로바로 터져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후륜 경우에는 이제 엔진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엔진 브레이크도 있는데 이제 엔진 브레이크 압력이 오버리터의 2기통답게 워낙 강해가지고요. 바로 스키드 마커가 생기고 슬립이 바로 휙 하고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엔진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4, 3, 2, 1단 뭐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내릴 때 이 5, 4, 3, 2단 정도는 엔진 브레이크를 아무리 걸어도 슬립이 안 일어나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아무리 고 RPM을 치다가 다운시프트 해도 이 고단에서 3단까지 하다못해 3단까지는 이렇게 슬립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었었는데 이 바이크는 54321 전 구간이 다 슬립이 일어나요. 엔진 브레이크가 정말 압력이 좀 강하게 오는 걸 알 수 있어. 이 부분은 좀 많이 위험하니까요. 많이 위념하시면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너링 같은 경우에는 되게 편안했고 되게 좋았어요. 핸들도 되게 가벼웠고요. 무겁지 않았고 무게중심도 적당해가지고 달리면서 그 어떤 코너를 만나더라도 빠르고 편안하게 돌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속에서 이렇게 단타치기 골목주행 등 워낙 핸들 조향이 좋다 보니까 이런 좁은 코너에서도 쉽게 사용하기 좋았고요. 적당한 고속 코너에서도 무게중심을 기울이면서 돌아다니시기 정말 돌아나가시기 아주 좋았습니다. 다만 약간 코너링 시 좀 더 많이 눕고 싶어도요. 역시 이 타이어가 그립력이 좀 많이 약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1200cc 치고 되게 타이어 두께도 되게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이 타이어에서 오는 불안감 때문에 고속 코너링에선 조금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류의 타이어가 또 매끈한 도로에서는 그나마 조금 나은 건데요. 이게 칼국수 도로라고 왜 도로를 달리다 보면 좀 자잘하게 홈들이 쭉 막 짜자자자자하게 파동 그런 도로가 있어요. 간혹 산길이나 코너 같은 데 보면 이런 도로가 많잖아요. 칼국수도로. 우리는 칼국수도로라고 하는데 이런 곳에서는 라인을 이 타이어가 따라가기 때문에 이 타이어가 라인을 타기 때문에요. 항상 조심하시면서 주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인디안이라는 브랜드를 처음 타봤어요. 저는
정말 인디안을 처음 타봐가지고 보기도 힘들고, 특히 이번 FTR 1200 같은 경우에는 완전 신형에 정말 궁금한 점이 많았었는데, 일단 디자인상으로는 사진으로 볼 때 엄청 커 보이고 좀 투박해 보이고 좀 겁이 많이 났었어요. 좀 내가 이거 주행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생각보다 꽤나 컴팩트하고요. 사이즈도 뭐 그렇게 무섭게 무식하게 생기지도 않았고, 그냥 딱 접해보면 꽤 이쁘다, 그냥 생각보다 너무 잘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행성에서는 초중반부터 터주는 토크감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정말 즐거움을 느끼면서 탈 수 있는데, 이제 1200cc가 주는 출력감과는 좀 먼 거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이 타이어가 일반 도로에서 즐기시기에는 너무 부족한 점이 좀 많아가지고요. 이거는 조금 타이어를 이 차주분도 갈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빨리 그럼 갈고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저는 메가스토리 라바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